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인도 송장 5월 18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 대부분 올랐죠. 건설, 증권, 기계, 화학, 철강, 강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1%의 상승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주 느꼈던 느낌이기는 합니다. 항상 보면 이런 변동성이 한 번씩 출렁거릴 때 있죠. 그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어떤 전략 전술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자체가 결정이 납니다. 이왕이면 미리 선투자 부분들을 진행해서 우리가 음봉일 때 아니면 약세 부분도 진행될 때 차분하게 시간 투자만 해놓으면 수익권이 날 수 있는 장이라는 얘기를 작년 7월 달부터 앞으로 한 최소 3년 정도. 근데 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이 확산되면 이게 어디까지 연장될지 그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집 방송에서도 독일 사례 부분들을 1편, 2편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농담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 10년의 변곡점이에요. 10년 이상의 파동을 만들 수 있는 변곡점인데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부여가 되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중심 키워드 부분들이 있어요. 중심 키워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가 틀리죠. 우리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주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파동 부분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그걸 역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고 순서가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보너스가 커졌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지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큰 파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제가 느끼는 투자 심리의 어떤 방향 촉도 부분들을 보면 개인들은 개인 투자 심리는 신저가가 나왔고 시장의 선두주들의 기대감은 최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1%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가 0.7% 상승이 나와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냐 코스피가 3000포인트냐 이 1000포인트냐 3000포인트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도 이 1000포인트 3000포인트에 대해서는 전에도 변동성이 클 때마다 계속 똑같이 말씀드려요. 변동성이 없어요. 그 1000포인트 3000포인트 가기 위해서 그 타겟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 현재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주 강조를 드리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갈까 말까를 별로 고민을 하질 않아요. 그 장보고 이슈헌터가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은 장보고 같은 경우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마무리가 될 거라는 어차피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보너스가 더 생긴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죠.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까지 해서 2개 상품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탄력 강도 부분들 보면 점점 이게 속도 자체가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늘 애정 공지를 한번 보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 상품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잘하면 3호, 1호 다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활발해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 부분들 보면 음봉일 때 계속 분할 매수 부분들을 접근했다는 거죠. 거기서 양봉 바뀌니까 이제 추세 전환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복리 수익률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여러분들 투자 심리 부분도 신저가 가면 안 돼요. 지금 계속 회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금 가지고 놀 때가 아니에요. 현금 가지고 얼마 현금 잔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계속 주식 비중 상향이에요. 시장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까지 없었던 큰 케이스들이 오고 있죠.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났습니다. 전에도 이쪽 대형주 라인들, 중형주 라인들이 강세 10에서 1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상승 부분이 이끌어 난 종목군들이 있지만 이제 보면 이제 한 2주 사이에
뭐 정전협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틀 부분들, 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 부분들, 우리가 유사사항 부분들 어제 그 오전 토요일 1월 12시경에 그 방송을 로딩을 해드렸었죠. 워털루 전쟁하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탄생보다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했던 계기가 어떤 계기냐. 워털루 전쟁하고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사례. 하루 만에 방향이 바뀌었죠. 협상 전략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 주변 분들하고도 보면 이런 의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잘 몰라요. 의미를 그냥 북한하고 잘하고 있구나, 좋은 방향이구나. 근데 이게 경제적인 의미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큰지를 솔직히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죠. 왜? 우리가 보면 투영시키는 상상 속의 이미지잖아요. 얼마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얼마나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죠. 항상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간파하는 간파해서 미리 접근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중에 내가 좋더라, 주변 사람들이 다 너나 나나 좋다고 할 때 들어간 사람하고는 수익률 격차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는. 개인들은 불안할 수 있죠.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최근에 변동성 자체는 우리가 외바닥이냐, 이중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따라 그 외바닥일 때, 이중바닥일 때, 특히 삼중바닥일 때 개인 투자자의 느끼는 투자 심리의 마이너스 요건 부분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과 한 4개월 사이, 2, 3, 4, 5, 이 5개월 단, 이렇게 반년도, 2분기도 안 되는 시점에 이런 박스권 파동에서 변동성이 나오니까 거기에 투자 심리가 지하 2층이 아니라 지하 10층까지 내려갔는데 그 과정 중에 지수는 이제까지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신고가가 나왔죠. 신고가가 나오면서 피로감이 좀 쉬었어요. 개인 투자자는 그 신고가 나왔을 때 좋다더라 하니까 왕창 들어왔다가 한 4개월 정도 박스권에서 변동성 축축 지수 자체 한번 빠지면 뭐 종목군들 뭐 급등락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태죠. 불과 한 5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칠 만큼 지쳐서 이제 별로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 저로의 기회를 제가 전달력이 부족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작년부터 현금 비중이 아니라 주식 비중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왜?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군이 뭐 장보고 종목군들도 보면 오늘 음봉 나오냐, 5일선 깨냐, 20일 깨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상으로 위치도 물론 중요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하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방향, 그다음 산업 사이클의 방향이 시간 투자 부분들을 하면 그냥 우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그런 기대감 자체에 거기에 투영시키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3개월, 5개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우상향인 가능성 자체가 높다가 우리는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현금 들고 배팅할 장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죠. 금리 인상?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가 70, 75, 오버슈팅 나오면 75, 그래서 꺾일 수 있다. 지금 유가 70, 67까지 급락이 나왔죠. 10년 국제 수익률 3% 넘어서도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 10년 국제 수익률 2월 달에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 2, 3, 4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변곡을 상승에 제한을 뒀던,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 요건들이 다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식 투자라든지 이쪽에서 정말 심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달러 인덱스 국채 유가가 이렇게 변곡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선상에서 지금 그래도 승률 자체가 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높죠. 이걸 예상했고 그 흐름 부분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신 분이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걸 모르신 분은 앞으로 한참 남았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걸 느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큰
확장이 되는지까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신 분은 아직 초보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사이클이 얼마나 그 하나의 그 인덱스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함축을 한지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느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의미 금리 인상 빨리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은 점진적 상승이에요. 개인의 불안 심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상승할까? 최근에 변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가 안 좋더라, 너도 나도 주변에서 시장이 불안 심리 부분들이 크더라. 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료 가치라든지 뉴스 가치는 필요 없는 가치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코스닥이 1% 올라왔습니다. 종합지수가 0.97%, 코스닥이 88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했죠. 900포인트까지 20포인트가 남았고요. 1000포인트까지는 1120포인트가 남았어요. 저 120포인트는 저한테 별로 의미 없어요. 어차피 저걸 갈까 말까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저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종목권들의 움직임 자체가 대형주들도 움직임이 보세요. 오늘 현대엘리베이터 상한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또 두산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금융주들, 그 다음에 화학주들, 오늘 철강주들, 특히 건설, 증권, 기계, 화학, 철강, 강세 허리 종목권들 계속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접목을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그냥 이런 거죠. 여기는 그냥 정별 사이클에 들어갔구나. 그냥 포석만 딱 해서 그냥 시간 투자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종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승 사동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의미에 유가가 70달러 급락의 의미 부분도 포함됐고 10년 국제수익률이 급락했던 의미가 다 포함됐어요.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6월달 금리 인상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6월달에 금리 인상하면 어떨까 말까 막 계속 얘기하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 의미가 유가가 급락이 나오고 그냥 국제수익률이 최근에 3%를 하회하는 파동이 나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좀 투영이 된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연펀드를 보니까 운전할 때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가는 거의 더 이상 75 넘어갈까? 저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은 생각 보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좀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60달러를 단기적으로라도 하회하는 파동이 좀 나와줬으면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버슈팅으로 60달러를 잠깐 깨주는 파동이 나와주기를 지금 증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가 더 리바운딩이 되냐면 지수가 리바운딩이 됩니다. 지수가 리바운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정말 멍청한 스투피드예요. 정말 스투피드가 되는 거고 주식을 계속 확장 부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씨앗을 이렇게 급격하게 뿌릴 거라는 얘기를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장보고든 이슈헌터들 뿌리려고 했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파종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면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호부터 3호, 지금 3호하고 지금 4, 5 동시에 지금 오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픈해야 돼요. 계속 그럴 시장이에요. 씨앗은 계속 파종할 것이고 대형주, 중형주 가리지 않아요. 그럴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보고 1호하고 3호는 글쎄 이번 주나 아니면 늦어도 6월달 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금주 정도. 시장은 급변하고 있어요. 투자할 종목은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고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 심리는 급감하고 있어요. 역발상으로 이럴 때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게 할 것인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6월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커졌던 만큼, 3개월 동안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거기에서 리바운딩 파동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나라 10년의 먹거리가
10년뿐만 아니라 이걸 잘 진행되면 우리나라 대세 상승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투자할 종목은 급등하고 있고 투자할 주식은 급등하고 있고 개인 투자 심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떤 거 되실까요? 나중에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당신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장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눈을 뜨고 주변에 뉴스 플로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지 마시고 시장의 힘,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게요.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투자할 종목은 급등하고 있고 투자할 자산은 정말 많아지고 있고 개인 투자 심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어떤 투자 부분들을 해야 될지 꼭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하셔야 될 시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5월 28일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